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에 계신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신 애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영풍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썸네일을 보시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전 부장판사를 하셨던 황현호 변호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어제 본인의 페북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여러 변호사들이 많고 또 뭐 지방법원의 부장판사 하신 분들 많지만 이분의 어떤 그 정세 분석에 주목하는 이유를 제가 오늘 좀 소상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이 사실은 지난 1월 달에 아무도 몰랐지만 공수처가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기각됐는데 또 그걸 그대로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영장 발부받았다, 이걸 폭로한 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한 달 만에 국민의힘이 확인해서 결국 보도가 되고 공수처가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뭐 통신영장 청구를 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황현호 부장판사, 전 부장판사님의 이 정세 분석을 한번 오늘 들어보실 필요가 있고, 또 제 나름대로 분석한 민주당이 지금 작전 중인 5단계 저지선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가능성이 점쳐지니까 검찰 또 국힘당 내부의 정치인들이 태세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번 탄핵 심리가 아주 이제 마지막으로 막바지에 이다르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되거나 또는 탄핵 각하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기사를 한번 볼게요. 더 퍼블릭 기사입니다. 제가 황현호 변호사님을 좀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부장판사 출신 황현호 변호사. 이게 1월 25일자 기사입니다. 저기 보시면 날짜 보이시죠? 1월 25일 날 황현호 부장판사가 중앙지법의 남천규 판사가 기각한 체포영장을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원의 이순영 판사에게 청구했다. 이걸 소위 말해서 언론 보도상에 폭로한 사람입니다. 처음에 이 기사가 났을 때는 저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처음에 저게 뭐 확실할까? 팩트가 맞을까? 이랬는데 한 달 뒤에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은 공수처 압생영장 작년 12월 중앙지법 기각이라는 저건 또 2월 21일 기사죠.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황현호 부장판사 출신의 정보가 좀 남달랐다. 그래서 한번 신뢰성이 좀 간다. 제가 이런 전제를 깔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황현호 부장판사, 전 부장판사님의 페북 글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스북 글이 있어요. 자, 요건 어제 썼기 때문에 22시간 전입니다. 현재 최신 뉴스. 자, 저기 잘 보세요. 1번이 뭐냐? 더 확실해진 윤 대통령 탄핵 기각. 글자를 조금 키워주실래요? 그렇지. 여기 보면 1부에서는 탄핵 기각이 5명, 인용이 3명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저는 저거보다는 약간 보수적으로 분석합니다. 저는 4대4 아니면 3대5로 분석합니다. 3대5. 그래서 이걸 충격받은 문영배가 재판 지연 전략을 편다. 요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원래 이번 주에 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좀 유력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어제 검찰의 뭐 수사 기록을 좀 송부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주 넘겼습니다. 지금 문영배가 소송 지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 일정을 자기가 좀 조율할 권한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사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최종 변론 기일도 탄핵소추 접수 2달 만에 했거든요. 2달 만에 하고 나서 최종 진술 포함해서 변론을 1시간 반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심판 선고가 유력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재 안에서 재판관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관심이 높죠. 근데 문영배가 재판 지연 전략을 쓰기 시작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현재 출입 기자들은 뭐 이런 말이죠. 현재 출입 기자들은 원래 이 출입처 나가면 기자들이 눈치가 제일 빠릅니다. 힘이 어느 쪽으로 실리냐를 기자들이 제일 먼저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알게 돼요. 사실은 뭐랄까 직감적으로도 그렇고 돌아가는 거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헌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파면 조건인 재판관 6명 확보 실패했다. 이렇게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언론사 기자들이. 즉 아시겠지만 8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윤석열 대통령 파면됩니다. 5명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6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8명 중에 그 6명이 누굴까? 우리 헌재 재판관들 사진이나 뭐 그래픽 있으면 한번 요거 말고 요거 자 여기 보세요. 이번 탄핵 심판은 참 재밌는 것이요.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재판관이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국민들이. 근데 이번에는 다 외웠어요. 이제 성향 파악이 다 들어갔어요. 보면 왼쪽에 정계선, 정정미, 이미선, 문영배 요 4사람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파면해야 된다고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4명은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찬성할 것이다. 이렇게 점쳐지는 거죠. 그럼 나머지 김복형, 김영두, 정영식, 조한창 이 4명이 남아있는데 자 방금 출입 기자들이 뭐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파면을 반대하는 것이 5명이고 그죠? 파면을 반대하는 6명 확보 실패했다 이 소리죠. 그러면 아까 헌재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지금 그 말은 정계선, 정정미, 이미선, 문영배 4명 정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하는 표를 확보한 것 같은데 나머지 4명 중에 2명을 아직 소위 말해서 포섭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김복형 재판관이나 정영식 재판관이나 조한창 재판관이나 김영두 재판관이 만만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저분들이 그냥 대충 어떻게 해서 8인 전원 일치, 8인 전원 일치로 넘어가자 뭐 이런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사실 여의도 여기에는 온갖 소문이 막 돌아다닙니다. 여의도 정가에는 뭐 카톡으로 돌기도 하고 뭐 구전이 되어서 돌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한 3일인가 4일 전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 초죠. 이번 주 초. 이번 주 초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8대 0으로 파면된다. 이런 카톡이나 소문들이 확 돌았거든요. 그게 이 황현호 변호사님 분석은 이거 민주당이 심리전이다. 지금 사실은 대통령 파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재판관이 6명이 확보가 되었다면 이번 주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리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이 늦춰지잖아요. 1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늦추냐 이거지. 6명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심리전으로 8대 0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된다. 파면 선고된다. 이런 역정보를 흘린다. 이겁니다. 그리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기 시작한다. 여기 보면 밑에 보면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 통해서 현재 내부 상황 파악 중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탄핵 기각으로 돌아서자 이재명, 박찬대까지 나서서 마은혁 임명을 노골적으로 압박한다. 압박의 대상은 누굽니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자, 근데 왜 이렇게 이 기류가 변화했느냐, 공기가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제일 큰 이유는 3.1절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온
어마어마한 국민들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내일 토요일이잖아요. 내일 모두 광화문으로 서울로 다 오셔야 됩니다. 몸이 특별하게 불편하신 분 아니면 무조건 와야 됩니다. 오셔서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네. 문영배는 꼼수 부리지 마라. 네. 네, 꼼수 부리다가 이제 혼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마흔역 임명을 결정적으로 막아낸 인물 중에 하나가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단식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나 공직사회가 지금 급변하고 있다. 지금 저기 보면 공무원들도 기류가 변했는데 그들도 정보가 있지 않겠나며 탄핵 기각을 전망한다. 특히 주진우, 장동혁 등 법사위 위원들은 탄핵 기각 쪽으로 분위기가 기운 건 확실하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불법 구금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구속 취소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본인의 나름 분석을 올리셨어요. 자, 여기서 제가 이 황현우 변호사님 분석에 대해서 한 멘트를 하고 제 나름대로 전망을 말씀드릴게요. 분석과 전망을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황현우 변호사님의 분석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바라는 재판관들이 더 많다. 숫자가 뭐 5명이고 파면을 원하는 사람이 3사람이다. 이렇게 분석하잖아요. 또는 4대 4다. 이렇게 분석하잖아요. 저는 약간 보수적으로 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자들이 4명 아니면 5명. 파면을 반대하는 사람이 3명 아니면 4명. 이렇게 봅니다. 보수적입니다. 저는 아주 보수적으로 보고.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조심해야 된다. 경계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된다. 절대 희망 회로를 먼저 돌리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러다가. 왜 그러냐. 제가 준비한 장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저는 민주당이 5단계 저지선을 이렇게 구축했다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 파면 5단계 작전. 제가 뭐 이렇게 한번 명명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현재 1, 2, 3번이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크게 보면 1, 2, 3번이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번, 5번은 이미 구축을 해놨어요. 뭐냐면 4번, 5번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대법원이 갑자기 2월 28일에 형사소송법 간이갱신, 그러니까 갱신 절차 간소화를 하겠다고 관보에 게재를 했고 3월부터 모든 형사소송 재판에 적용이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도 형사소송법에 준해서 진행이 되거든요. 자, 그럼 이걸 누구를 위한 것이냐? 만에 하나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마은혁이가 들어갔을 때 기존의 갱신 절차에 따르면은, 형사소송법의 갱신 절차에 따르면은 그동안에 증인들 이야기한 걸 다 음성 녹취를 들어야 되고 재판 기록을 다 확인해야 되는데, 갱신 절차 간소화를 해버리면은 모든 걸 녹취록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꺼운 녹취록 한 건 딱 주면 그거 보고 나오세요. 이러면 재판 지연을 하지 못하게 간이갱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보도를 한 많은 언론 매체들은 이게 이재명이 재판 지연 작전을 막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마은혁이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을 경우 저 간이갱신 절차를 악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4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법원이 그동안 이재명 재판 지연 전술이 문제였다면 왜 1년 전에 형사소송법상 간이갱신 절차를 시행을 하지, 왜 갑자기 2월 28일 날, 그것도 3월 1일 연휴 직전에 왜 저거를 관보에 게재해서 시행하느냐 이거예요. 또는 6개월 뒤에 하면 안 됩니까? 이재명 재판 지금 4개 재판이 진행되는데 이제 1심 선고 나온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3월 26일 날 지금 2심 선고 나온다고 예정돼 있죠. 그러면 한 몇 달 뒤에 간이
갱신 절차 간소화를 발표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2월 28일 날 했냐 이거예요. 이재명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지금 당장 급한 것은 마은혁이잖아요. 마은혁이 재판관으로 임명되는 순간 저 간이갱신 절차를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미 이런 절차들이 포석을 깔아놓은 거예요. 자, 5번 봅시다. 5번. 재판관 임기 6개월 연장 법안을 민주당이 지금 개정 발의해놨습니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 문영배, 이미선의 임기가 4월 18일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6년 딱 되면 바로 끝내고 집에 가야 돼요. 그런데 저 개정 법안에 따르면 후임자가 들어올 때까지 최장 6개월 동안 헌법재판관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 조우라는 법이죠? 문영배, 이미선 조우라는 법이죠. 이 민주당이 지금 이런 저지선까지 확보해놓고 구축해놓고 이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 5번은 지금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겁니다. 자, 그러면 1, 2, 3번을 한번 봅시다. 1번 이미 진행됐죠. 최근 3, 4일 사이에 나경원 의원이나 이인재 전 의원의 말을 통해서 나왔죠. 지금 헌재 재판관들이 8명 전원 일치로 대통령을 파면시킨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8명 전원 일치, 만장일치의 의견을 조율한다고 한다. 이걸 누가 조율하겠습니까? 응? 문영배, 이미선 등 아니겠어요? 우리 법 연구에? 그 자들이 우리 헌법재판소도 살고 여러분의 명예도 살 수 있는 방법은 8명이 똑같은 의견을 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조금 성에 안 차면 밑에 별개의 의견이나 보충 의견을 달아놓으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파면은 찬성하는데 요런 근거는 내가 동의할 수 없어서 소수 의견으로 남겨놓는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 체면 유지하면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경원 의원이나 이인재 전 의원이 경고한 겁니다. 3일 전에. 그건 다 보도가 됐죠. 두 번째, 한덕수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고 할 겁니다. 지금 보세요. 이번 주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난다고 뭐 언론 보도가 났죠. 지난 월요일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판 지연하잖아요. 왜 그럴까? 결국 답은 3번에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세력은, 이재명 민주당 세력은 제일 약한 고리가 최상목이라고 보는 겁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계속 소위 말해서 압박을 한다. 압박을 하면 저기가 무너질 것이다. 자, 최상목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돌아오는 걸 최대한 늦추면 됩니다. 지금 최상목은 이틀 전에 마은혁을 바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국무위원들 모아놓고 의견을 들여보니 뭐 특히 김문수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이거 지금 할 필요 없다. 헌재가 비록 국회에 헌재 구성권을 침해해서 임명하라고 판시는 했지만 바로 임명하라고 하는 그런 강제는 할 수 없다. 헌재가.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 임명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충분히 보고 검토해서 진행하면 된다라고 해서 지금 홀딩이 됐어요. 근데 그 사이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학교 동기이자 행시 동기인 부산 남구의 박수영 국회의원이 단식을 하면서 이게 이슈가 되죠. 국회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오죽했으면 저 단식을 하겠냐. 마은혁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명분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시 홀딩이 됐는데 저 압박은 3월 말까지 계속할 겁니다. 지금 이재명과 박찬대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완전히 험한 말을 쏟아내면서 겁박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세력은 최상목을 계속 쉽게 이야기하면 두들겨 팰 거예요. 마은혁 빨리 임명해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헌재 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하려면 6명이 찬성이 필요한데 6명 확보가 안 됐다는 소리입니다. 4명 아니면 5명 정도. 그래서 지금 마은혁이를 집어넣어야만 이 판을 윤석열 대통령 파면
시킬 수 있는 판으로 몰아갈 수 있다. 이런 작전을 세워온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좀 뉴스 브리핑을 준비하면서 쭉 종합적으로 보면 이자들은 이재명 민주당 이자들은 프로들이다. 프로들이다. 왜? 어제 TV조선 보도로 난리가 났잖아요.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소위 말해서 겁박하고 기획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냈던. 저거 보세요. 양심선언 하라고 하잖아요. 12월 5일입니다. 12월 5일이면 12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전 언론에 정치인 체포하라고 했다. 그 정치인 체포 명단을 홍장훈이가 또 박선원이한테 넘기죠. 내란죄로 엮겠단다. 저런 소리를 해댔으니 바로 이건 뭐냐. 아하, 진짜 내란 세력이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자들은 프로들이기 때문에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탄핵 기각이라는 희망 회로를 너무 심하게 돌리시면 이자들의 5단계 저지선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태를 보실 때 민주당 저 세력이 5단계 저지선까지 구축해놓고 이제 6단계, 7단계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렇게 민주당이 5단계, 6단계, 7단계 뭐 이런 저지선을 만들 수밖에 없는 딱한 사정은 뭐냐? 광장에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이 별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총동원령을 내렸잖아요. 이재명이 총동원령 내렸는데 광화문 집회에 나온 인원의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8년 전에는 광화문 그 집회 현장을 좌파들이 주도권을 쥐고 여론전을 펼쳐서 압도적으로 갔다면 지금은 여론전에서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왜? 바로 외국 국민들, 뭐 광화문 집회 주도하는 대국본, 뭐 정광훈 목사님, 또 세이브 코리아 집회 주도하는 손현보 목사님, 이런 기독교계에서 또는 종교계에서 혼연일치가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 억울하다, 살려내라 라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고 그게 지금 성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건 여의도 집회 현장이네요. 예, 저렇게 나와서 대통령 살려내라고 소리치고 기도하고 저렇게 아우성을 치는데 헌법재판관들이 저 여론을 무시한 채 판결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곤란하죠. 탄핵 반대, 대한민국을 구해주세요. 저런 여론들이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내일도 날씨 내일 좋습니다, 여러분. 내일 최고기온 한 영상 10도, 서울은 영상 10도입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옷차림으로 나와서 이제 집회에 참석하셔가지고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여론전에 성공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이 탄핵 심판 사건 초기 때부터 말씀드린 제1전선, 제2전선, 제3전선이 있는데 제1전선은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측 변호사들의 쟁송투쟁입니다. 이걸 엄청 열심히 적확하게 잘 이뤄냈어요. 사실은. 거기서 홍장훈의 가짜 메모, 곽종근의 가짜 뉴스를 다 팩트 격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탄핵 사유를 뒤집어 엎는 이 성과를 냈어요. 그리고 어제는 이 탄핵 심판 사건 이거 이제 이야기가 안 된다. 곽종근 저 회유당했다는 저 이야기 봐라. 각하시켜라 라고까지 주장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제1전선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소송을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잘 정리를 해내고 있습니다. 제2전선, 국민전선입니다. 광장의 대국민 여론전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광장, 특히 광화문 광장을 몇 년째 지키고 있는 저 대국본, 대한민국 살리기 국민운동본부 대국본, 저분들의 노고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 집회 신고가 지금 1년 단위로 돼 있잖아요. 저 집회 신고 만약에 안 돼 있고 저게 좌파들 손에 넘어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저 세종대왕상 저 맨 뒤에 광화문 바로 앞에 사람들 모여있죠. 저게 탄핵 찬성하던 사람들입니다. 몇 명 없죠. 근데 여기는 광화문 현장은 전부 태극기 들고 한미동맹의 상징인 성조기 들고 나와서 저렇게 지역별로
어떤 지역에서 왔다는 깃발 들고 나오는데 저걸 어떻게 막아요? 저걸 헌법재판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저기 나오신 분 보십시오. 저분들 돈 받고 알바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 받고 나오신 분들 아닙니다. 자기 돈 내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돈 내고. KTX 표를 못 구하신 분들은 두 당 3만원씩 내고 관광버스 대절해서 차 타고 올라오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저분들 어떻게 막아요? 자율적으로 다 오시는 분들인데. 예? 민노총 집회하는 것처럼 뭐 민노총 사업장이 있는 그 집회 현장에는 전임자들, 그러니까 민노총 사업장의 전임자들을 동원하는 이런 체제지만 이거는 국민들이 알아서 다 나오는 집회입니다. 저 앞에 저 광화문 앞에 사람 별로 없죠. 여기는 바글바글하죠. 그러니까 이걸 헌법재판관들도 보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봤을 때는 야 이거 큰일이다 이거. 저 많은 애국 국민 인파를 누가 막겠습니까? 그래서 제2전선도 이거는 뭐 너무 뭐 말할 정도 없이 너무 잘 되고 있다. 여론전. 그리고 제3전선이 어디냐 하면 국민의힘 지도부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입니다. 굉장히 미흡하죠. 근데 그나마 박수영 국회의원이 4일 동안 단식을 하면서 마은혁 임명을 막아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제1전선인 쟁송전선은 이미 11차로 변론길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외곽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가는 변호인단, 국민변호인단에서 집회도 하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또는 윤석열 대통령 소송 대리인단에서는 의견서를 헌재해내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국민전선, 광화문 집회 너무 잘 되고 있고. 세 번째, 국힘당 내부의 3전선. 국회의원들이 가면 뭐 해야 되냐. 박수영처럼 단식을 하겠다는 용감한 국회의원 배지들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슈 파이팅을 해, 이슈 파이팅. 이 돈 듭니까? 몸으로 때우면 되는 거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머리로만 해도 되겠어요? 뜨거운 가슴과 열정으로 정치를 해줘야죠. 그래야 국민들이 호응합니다. 그래서 박수영 국회의원 이후로 이거를 연속적으로 이슈 파이팅을 해줄 수 있는 소재를 찾아내고 몸을 던져서 싸울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1전선, 2전선, 3전선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태세 전환하는 거 좀 먼저 보시죠. 요거 먼저 봅시다. 서울시장 오세훈 연합뉴스 보도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해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야 한다. 공과를 나눠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죠 갑자기. 오세훈 시장은 탄핵 찬성파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그래픽 한번 보여주실래요? 탄핵 찬성 명단. 탄핵 찬성 명단. 예. 여기 보시면은 제가 빨간색 체크를 해놨는데 저기 보면은 오세훈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서울시장 오세훈, 인천시장 유정복, 충남도지사 김태흠, 충북도지사 김영환 이 4명은 12월 초기에 탄핵 찬성 입장을 냈어요. 지금 김태흠은 제가 바로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오세훈은 원래 처음부터 탄핵 이거 찬성한다는 입장을 냈어요. 근데 갑자기 연합뉴스 보도가 이게 무슨 말이죠?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해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야 된다. 와. 근데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여기 내용에 보면 곽종근 특전사령관에 대해서 민주당의 회유 협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이런 취지의 움직임이 사실이었다면 헌재 변론이 재개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헌재 변론이 재개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참 변호사 출신답네요. 변론 재개하라 이 소리죠. 변론 재개해야 된다는 소리 하지 말고 탄핵 찬성했던 나의 말을 반성한다. 이 이야기를 하셔야지. 지금 왜 갑자기 이제 상황이 급변하니까 은근슬쩍 태세 전환한다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편드는 척 하지 마시고 탄핵 찬성한 그때의 판단을 국민께 사죄하고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생각하시라고. 그게 오세훈 시장이 지금 할 일이에요. 두 번째,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금 한동훈하고 지금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니까 한동훈이가 얼마 전에 책을 냈잖아요. 근데 그 책 내용에 지금 보면
김태흠 도지사 이야기가 거기 보면 책 내용이 날조이자 왜곡이다. 저 김태흠은 탄핵을 찬성한 일이 결코 없으며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의 SNS 당시 글은 국민의힘 당이 탄핵 찬반, 표결 참여 여부로 우왕좌왕할 당시에 12월 12일 표결 절차에 참여해서 당론인 탄핵 반대로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자는 게 요지였다. 뭐 이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 김태흠 도지사는 억울하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나는 탄핵 찬성한 게 아니고 투표하러 들어가서 반대표를 던져라 이 말인데 그때 당론은 뭐였습니까? 처음에 나온 당론은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말자였습니다.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말자 했는데 본회의장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안철수. 그 다음에 그 뒤에 김상욱이 뭐 김예지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한동훈이가 그 쓴 책에 보면 이 기사의 맨 끝에 있습니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라는 그 책에는 한동훈이가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12월 12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당초 대통령의 2선 후퇴안을 요구했던 즉 하야하라고 했던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입장을 바꿔서 탄핵이 필요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바꿨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진위를 가려봐야 되는데 김태흠 도지사도 왜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냐 이거예요. 한 달 전에 했어야지. 그러면은 한 달 전에 나는 탄핵 찬성한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서 탄핵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라고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어야죠. 근데 왜 한동훈 책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하느냐. 지난 3개월 동안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한번 보세요. 비상계엄 전에 19%였는데 비상계엄 선포하자마자 17%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많은 정치인들이나 언론 개나에서 뭐라고 전망했느냐. 야, 윤석열 대통령 이제 끝났다. 박근혜 대통령처럼 쫓겨나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1월 15일 날 거의 불법성이 농후한 영장 집행이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구금됐잖아요. 그러면서 지지율이 급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거의 45%에서 50% 초반을 나타냅니다. 공식 여론조사에서는. 근데 3월 1일 날 광화문에 쏟아져 나온 그 인파를 보십시오. 그걸 보고 국민의힘 내부의 정치인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정치하려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찍혔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태세 전환을 하는 겁니다. 제가 방송할 때 한 번씩 말씀드리는 나폴레옹의 사례가 그거 아닙니까? 나폴레옹이 황제 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엘바섬에 유배됐을 때 프랑스 언론들이 뭐라고 나폴레옹을 규탄했느냐. 나폴레옹은 흡혈귀다, 살인자다, 독재자다 이랬거든요. 근데 나폴레옹이 엘바섬을 탈출해가지고 프랑스 본토에 딱 상륙하니까 언론이 뭐라고 했느냐. 나폴레옹의 성이 보나파르트입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나타났다. 이렇게 바꿔요. 그리고 군대를 규합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지지했던 황제 군대. 그러니까 나폴레옹 장군 이렇게 나옵니다. 파리에 입성합니다. 그러니까 최종 프랑스 유력 언론들이 뭐라고 하느냐. 황제 폐하 만세. 이게 바로 300여 년 전에 프랑스 유력 언론들의 행태였다. 지금 지난 석 달 사이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소위 말해서 언론계에서도 특별히 아시아투데이나 이런 매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문제가 있다고 계속 문제점을 지적하잖아요. 왜? 대한민국 헌법상 절차적으로 이게 너무나도 흠결이 많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 윤석열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 차이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대한민국 헌법 체제가 잘 유지되고 준수되고 있으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 진행이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아시아투데이가 굉장히 선명하게 지적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평가받을 겁니다. 이후에. 한겨레, 경향, 이 한국일보는 좌파 신문들이잖아요. 여기는 별 기대도 안 해요. 애초부터 그냥 선동 매체처럼 윤석열 내란 수개봅니다. 이렇게 몰았잖아요. 진짜 문제는 조중동이에요, 조중동. 그 기회주의적인 행태. 그런데 그 기회주의적인 행태가 바로 정치권에 있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보시고 있죠. 아까 탄핵 찬성 명단 한번 더 올려보시죠. 그래픽에. 예, 저기 보면 탄핵 주동자, 이 공병호 TV에 나온 그래픽입니다. 한동훈, 안철수, 오세훈, 탄핵 공개 찬성한 조경태, 안철수, 김혜지, 김상욱이, 김재섭이, 진정호, 한지아. 2차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의사를 표명한 사람, 김상욱이부터 유용원까지 쫙 나오죠. 내란 상설 특검안 찬성한 22명 또 나오죠. 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친한동훈 계열이라는 겁니다. 전부 다.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이가 북코선트 한다니까 우르르 몰려간 사람들 저기 다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 사진에 없는 사람 중에 한동훈 북코선트 간 사람 없어요. 저기 다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배지 달고 정치하지만 사실상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진보당 가서 정치해야 될 사람들이 저기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 정당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쫙 변하니까 또 슬금슬금 엉덩이를 국민의힘 쪽으로 슬금슬금 옮기기 시작하죠. 절대 안 됩니다.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또 망하게 돼 있어요. 정당이란 것은 집권을 위해 모여든 정치 결사체잖아요. 정치 결사체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재명 민주당의 전체주의적인 어떤 성격에 대해서 비판과 규탄을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지난 공천, 우리가 이재명 공천, 비명횡사, 친명횡재, 그런 비판을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거라고요, 사실은. 왜? 정당이란 것은 집권을 위해 모여든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정치 결사체인데 국민의힘은 뭐냐는 거예요, 이게. 네? 여기에 있는 2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맞습니까? 자기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죽어나가든 말든 그 단두대로 밀어버렸던 자들 아니냐고, 이것들이. 응? 이런 자들이 왜 국민의힘에 배지를 달고 저와 여러분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 꼬박꼬박 연봉 1억 5천씩 받아 먹으면서 자유우파 정당의 국회의원인 것처럼 배지 달고 행세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자들은 탈당을 하든지 민주당이나 저리 가란 말이에요. 거기 가서 정치하란 말이에요. 근데 왜 여기 와서 이런 정치를 하면서 이렇게 분탕질을 내냐 하는 거예요. 발 못 붙이게 만들어버려야 된다, 이번 기회에. 이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효과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 친민주당, 친진보당, 친정의당, 친민노총 세력들이 국회의원 배지 달고 정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아니었으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번에 싹 다 드러난 거죠, 저게. 이번에 저렇게 이제 박제되어 가지고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캡처 다 해놨어. 캡처 다 해놨고 기록이 다 남았어요, 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만약 복귀하면 이제 저자들은 정치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자, 정치인들의 태세 전환이 이렇다면 검찰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검찰. 조선일보 보던데요. 어제 기사입니다. 헌재가 한덕수 탄핵 심판 수사 기록을 확보하지 못했다. 왜? 검찰이 제출 불가입니다. 검찰이 완전히 개겨버렸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헌재 니들이 뭔데? 우리 보고 왜 수사 기록을 내달라고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소리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2.3 계엄 직전에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검찰 신문 조서가 있는데 요걸 제출하라고 헌재가 이야기했더니 헌재의 기록 인증 등본 송부 촉탁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개겨버린 거지. 근데 그 이유는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입니다. 이게 규정에 따라서 사건 기록을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검찰이 갑자기 왜 이러시나? 연합뉴스 보도도 한번 볼까요? 한덕수 탄핵심판서 검찰 조서 확보 무산, 헌재 선고 여부 고심. 오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제가 만든 장표 1번에서 5번까지 있는 거, 그거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2번입니다, 2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 기록을 좀 가져오세요. 한번 봅시다. 그럼 일주일 벌잖아요. 그 작전의 일환이에요, 이게. 2번.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어제 상황인데 지난 1월달 상황 한번 볼까요? 뉴스원 기사입니다. 헌재 비상계엄 수사기록 확보 신청 채택. 이걸 가지고 14일날 1월 14일날 첫 변론기일 열었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1월달에는 수사기록 확보가 됐는데 왜 3월달에는 수사기록 확보가 안 됩니까? 검찰이 협조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 기사 내용에 보면 이미선 재판관은 국회 측의 수사기록 촉탁 신청과 관련해서 헌재의 기록 인증 등본 송부 촉탁은 헌법재판소법 여기 등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어요. 하지만 헌법재판소 32조 위반입니다. 이건. 여기도 기사 내용이 있어요.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법 32조에 재판부는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근데 그때 이미선 재판관이 뭐라고 변명했냐 하면은 채택은 일단 결정했다. 채택은 일단 결정했다. 이 신청을 내면 검토하겠다. 저런 변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1월 달에는 검찰이나 뭐 수사기관이 본인 자체 수사 기록한 것을 헌재에 제출했는데 왜 3월 달에는 제출 안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수사기관들의 태세 전환이죠. 뉴델리 기사 한번 볼게요. 이미선 헌법재판관 수사 착수, 수사 기록 강요 이겁니다. 이거. 이미선 재판관이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어겼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슈화되고 이걸 고발한 또 단체들이 서울시 의원 이종배,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이런 단체와 개인들이 열심히 고소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슈화되고 기사화되어서 이미선이가 이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도 우리는 수사기록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태세 전환, 정치권과 검찰의 이런 태세 전환을 볼 때 벌써 직감하고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시퍼렇게 살아 돌아갈 것 같은데? 그럼 나중에 책임져야 되잖아.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위반으로 너 직권남용이야. 고발 들어가서 수사 들어가면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죠. 그러니까 발 빼는 거예요 지금. 응? 그런 정황들이 보인다. 그런 전조 증상들이 보인다 이겁니다. 하지만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5개 정도의 민주당 세력의 5단계 저지선 등이 이렇게 골목골목마다 처해져 있고 작전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제 그 곽종근 녹취록 뉴데일리 기사 이런 게 있습니다. 곽종근 녹취록 논란의 침묵, 이재명에 충성하다 헛발질. 지금 민주당이 곽종근이 이런 식으로 회유받았다, 뭐 양심선언을 하라고 하더라, 뭐 안 그러면 내란죄로 엮어버린다고 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지금까지 일절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지들이 회유했고 지들이 기획했고 지들이 협박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등장하는 국회의원이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 박범계,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전투적인 급진 좌파 학생 운동권 삼민투 위원장 했던 박선원이, 그 다음에 사성 장군 출신이면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상관이었던 김병주, 뭐 이런 자들이 기획한 거 아니에요. 근데 비명계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비상계엄이 터지니까 야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 이제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열리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그럼 우리가 이재명한테 좀 잘 보일 뭔가 건수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충성심 경쟁을 하다가 헛발질한 거다. 이 소리입니다. 그게 비명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기사 내용에 보면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렇게 당사자들을 만나서 하지 않고 순리대로 흘러가게 뒀어도 괜찮았을 텐데 자꾸 복잡한 상황에서 자신의 치적 삼을 일을 찾고 몸값을 높이려다 보니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충성심 경쟁의 부작용으로 봐야 한다. 충성 경쟁하다가 참사 났다 이 소리죠. 지금 박범계, 김병주, 박선원이. 자, 아시아투데이 오늘 일면 토끼사도 이겁니다. 곽종근 통화의 탄핵 공작 드러나 파면 대상은 거대 야당이다. 내란몰이 증거다. 곽종근 녹취록은 거대 야당 민주당의 내란몰이 증거다. 그렇죠. 지금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12월 4일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국회 의결로 해제되고 끝났잖아요.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이에 법률적인 어떤 위반이나 이런 건 뭐 특이하게 없단 말입니다. 중대성 이런 게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내란죄로 올감했기 때문입니다. 그 내란죄로 올감에는 결정적인 그 근거가 뭐였냐? 국회의원 잡아들여라. 도끼로 문 부셔라.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그 말은 검찰 공소장에 있는데 도끼로 문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 끄집어내. 그리고 과천에 있는 방첩사 구금시설에 때려 넣어. 이런 식의 가짜 뉴스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박범계, 김병주, 박선원, 곽종근, 홍장훈의 가짜 메모. 홍장훈의 가짜 메모 보셨죠? 그 글자. 그 글자 무슨 글자입니까, 여러분? 지렁이 글씨? 그 지렁이 글씨가 뭐 이재명, 박찬대, 뭐 한동훈 이름이 나옵니까, 그게? 이런 것들이 가짜 뉴스였다. 그래서 이런 곽종근의 최종 녹취록, 야, 나 양심선언 하라고 한단다. 내란죄로, 말 안 들으면 내란죄로 엮어버린다고 한단다. 이런 협박을 받았다는 전화통화 내용이 곽종근의 친구가 폭로하면서 이게 언론에 다 보도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건 뭐냐, 그러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한 내란몰이 증거다. 진짜 내란 세력은 바로 저 민주당 세력이었다라는 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선관 이야기 좀 하죠. 어제 한겨레 기사입니다. 한겨레 기사. 한겨레가 또 이런 기사를 쓰는지. 아빠 찬스 쓴 선관위 간부. 2명이 어제 국회에 나왔어요. 국회. 누구냐 하면 장관급인 박찬진 전 사무총장. 그 다음에 차관급인 송봉섭 전 사무차장. 밑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왼쪽에 앉아있는 게 박찬진입니다. 장관급 선관위 사무총장. 오른쪽에 앉아있는 게 차관급인 송봉섭 사무차장입니다. 자, 이 자들이 둘 다 자기의 딸을 소위 말해서 채용 비리 형식으로 집어넣었어요. 선관위에. 저 옆에 있는 박찬진, 왼쪽에 있는 박찬진, 어제 국민의힘 그 강남의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한테 잡혀가지고 혼이 났습니다. 그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는 거 보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막 난리를 쳤어요. 뭐라고 했느냐? 왼쪽에 앉아있는 박찬진에게 지금 딸이 어디 있냐? 딱 물으니까 무슨 선관위에 있냐? 이걸 물은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했냐면 직무 배제돼 있다. 보직에서 배제됐다. 그러니까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어디 있었냐고 이러니까 전라남도 구례군 선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은희 국민의힘도 국회의원이 저 박찬진에게 묻습니다. 딸을 사퇴시킬 의향이 있나? 왜 묻겠어요? 아빠 찬스로 박찬진이가 자기 딸을 불법 취업시킨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불법 취업 안 해요? 저거 채용 비리?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 이 소리거든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이야기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자진 사퇴시킬 의향이 있냐라고 물었더니 이 박찬진이라는 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건 딸 본인의 의사라고 이야기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 딸을 아빠 찬스를 통해서 불법 취업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관위 그 국가공무원직에 한번 시험 붙어보려고 노량진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하면서 컵밥 먹어가면서 그 고생을 해서 공부한 애들은 뭐가 되냐고. 박찬진 씨, 네 새끼만 중요해? 남의 집 자식들은 중요하지 않은 거야? 저자들이 저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새끼 중요한지만 생각한다. 자기 딸만. 그럼 남의 집 딸은, 남의 집 아들은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 노량진 학원에서 공무원 시험 그 강의 듣고 했던 그 남의 자식은 소중하지 않냐?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요. 저런 자가 장관급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했다니까. 이게 정말 기급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저 옆에 앉아있는 송범섭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딸이 어디 있냐? 똑같이 물었어요. 딸이 어디 있어요? 단양군 선관위에 있었다. 그래서 조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인사 담당 직원에게 직접 전화해서 채용 청탁을 했지요. 그런데 국회에 나와서는 왜 거짓말 했어요? 딱 이러면서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또 묻습니다. 딸의 사직서 4개 할 거죠? 하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게 다그칩니다. 할 거죠? 라고 물었더니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지금? 똑같은 사람들이죠. 똑같은 사람. 지들이 아빠 찬스라는 채용 비리 사건을 저질렀으면서 지 딸만 소중해? 집어넣어놓고 불법 취업 아닙니까 저거? 채용 비리 사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거? 다 잘라버려야지 한마디로. 근데 지금 몇 달을 끌고 있어요. 몇 달을.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게 그 1년이 다 돼갑니다. 근데 왜 안 자르고 아직까지 붙어 있는 거지? 바로 잘라버려야 돼요 저거는. 그게 바로 사회 정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노량진에서 컵밥 먹고 지금 공부하는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거 보면. 저게 사회 정의입니까? 바로 잘라버려야지.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선관위 해체해야 된다고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관위의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입사했던 사람들도 말은 못하지 지금. 속이 부글부글 탈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중앙선관위 고위직들, 장관급, 차관급 이자들이 완전히 가족 회사인 것처럼 해서 자기 아들, 딸을 불법 취업시킨 거. 말은 못하고 부글부글 끓어오를 거 아니에요. 응? 이런 측면에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정리하면서 광고는 하겠습니다. 알부민 광고 드리겠습니다. 자, 이 알부민 광고는 좀 한번 마시면서 알부민 2090입니다. 이 알부민이 이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관 단백질 성분이라고 합니다. 이는 환절기에 좋다고 해요. 환절기에. 면역력 떨어지거든요. 환절기에 좋고 또 추울 때 뭐 이럴 때 또 야근 많으신 분, 뭐 술자리 많으신 분에게 좋다고 합니다. 지금 아투TV 시청자님들께는 특가 행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2박스 사면 1박스는 공짜로 드리는 2+1 행사입니다. 밑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1522-2429 1522-2429로 전화하시면 아투TV 시청자님들은 2박스 사면 1박스 그저 드립니다. 한번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맛도 아주 약간 바카스 맛처럼 마시기가 불편하지 않습니다. 네,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방송해 드렸습니다. 전 부장판사 황현호 현직 변호사님이 윤석열 탄핵 기각 가능성이 크다는 어떤 현재 내부 분위기를 전해주는 어떤 그런 내용을 본인이 SNS 글에 게재를 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또는 우리가 또 그러면서도 너무 희망 회로를 돌리지만 말고 경계해야 될 점,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위한 5단계 저지선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이 점쳐지자 검찰,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태세 전환을 하고 있다. 수사기록 송부를 못하겠다고 한다든지, 내가 언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했냐라고 한다든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태세 전환을 한다.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정치를 하는 분들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뭐 오세훈 시장 등 뭐 윤석열 대통령 같이 가야 된다. 왜 몇 달 만에 왜 말이 바뀌는 거죠? 곤란합니다. 정치인의 말은 항상 명분과 책임 그리고 무게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 석 달 사이에 정말 많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3월 8일 토요일 서울 광화문 집회 현장으로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내일 영상 최고 기온이 10도입니다.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각하, 직무 복귀, 대통령실 정상화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내일 광화문에 출동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 방송은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